석진환, 당시는 이제 이슈 부국장이 한겨레 이슈 부국장에 직함의 석진환 기자가 누구도 양심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칼럼을 한겨레에 올립니다. 누가 누구에게 양심을 이야기하는 건지 2020년 6월이면 어떤 시점이냐면 석진환 기자가 김만배 씨에게 한 7억 5천만 원 정도를 수령을 했고요. 이제 1억 5천만 원만 더 받으면 본인이 그토록 원했던 서초구의 아파트 중도금 납부를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1억 5천만 원만 더 받으면 되는 시점에 누구도 양심을 장담할 수 없다. 2022년 6월입니다. 석진환 한겨레 기자가 칼럼을 올립니다. 기가 막히죠. 누구도 양심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석진환 당시 한겨레 이슈 부국장이 정조준한 대상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심이 가능하지도 않고 정치적 명예를 회복하려는 시도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더 깊은 상처만 남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악담을 퍼붓죠. 그 사람이 평생 감내했던 희생과 노력을 이유로 정치적 면죄부가 주어지거나 잘못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비판이 위축될 일도 아니다. 한겨레가 왜 이런 칼럼을 실었을까요? 먼저 2020년 6월에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이 칼럼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은요, 검찰의 강압 조작 수사에 의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이 전면적으로 재조명되던 시기였습니다. 1심에서는 곽영욱 전 사장에게 강압 수사가 드러나서 무죄가 판결되었었죠. 2심에서 정치자금 판결의 결정적 증인이었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강압 조작 수사를 입증하는 비망록이 뉴스타파에 의해서 공개가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검찰의 불법적인 강압 조작 수사에 대한 규탄 여론이 사회적으로 들끓던 게 바로 2020년 6월이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가장 수세에 밀렸었던 시점이었죠. 2020년 4월 총선에서 그 전부터 조국을 그렇게 때려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압승했고, 그리고 2020년 6월 뉴스타파의 보도에 의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불법 강압 수사했었던 증거가 세상에 밝혀지면서 검찰은 가장 위축되고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어서 이때 한겨레가 깃발을 듭니다. 여기에 석진환 기자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누구도 양심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너 어차피 재심 안 돼. 한명숙 당신이 정치적 명예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더 깊은 상처만 될 거야. 한명숙 당신이 평생 감내했던 희생과 노력을 이유로 면죄부가 주어질 수는 없어. 냉정한 평가와 비판만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발 빼라고 하고 한겨레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이러한 악담을 퍼부어서는 것이 2020년 6월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네요. 2020년 4월 총선을 통해서 177석의 최대 권력이 된 직후 보여준 민주당의 처신도 국민에게 오만하게 비춰졌을 것이다. 그러길 바라는 거죠. 진보 개혁 세력이 양심과 도덕에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누구도 양심을 장담할 수 없다. 네, 김만배 씨에게 이때면 한 7억 5천만 원 정도를 수령했었던 한겨레 석진환 기자가 진보 개혁 세력이 양심과 도덕에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누구도 양심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민주당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힌 칼럼이지만 이 칼럼의 영향은 꽤 컸습니다. 한겨레의 논조가 이렇듯 민주당에 대해서 집중 포화와 반격을 가함으로써 지난 대선 0.73% 패배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3년 1월
SBS가 이제 방송사에서 최초 보도를 하면서 한겨레 신문사 고위 간부의 대장동 개발업자와의 동거래 사실이 폭로가 되고 한겨레는 부랴부랴 대표와 편집국장이 사퇴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진상조사를 했는데요. 한겨레 윤리는 어디서 실패했나라는 제목의 한겨레 간부 동거래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진상조사위원들이 너무 이상하다 하면서 한겨레 기자들을 한 명 한 명 개인 인터뷰를 통해서 묻습니다. 앞서 몇몇 보도를 통해서 동아일보나 뉴스타파 등의 보도를 통해서 한겨레도 김만배 씨와의 동거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사전에 제기가 되고 있었음에도 왜 한겨레는 이거에 대해서 파보지도 않고 검증도 하지 않고 모른 척 했니? 라고 물어보니 다수의 한겨레 기자들이 답한 내용이 이렇게 답합니다. 대장동 이슈의 큰 방향이 최근 들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관성 및 검찰 수사에 관한 논란에 맞춰져 있었기에 김만배의 언론인 상대 로비 의혹 등은 대장동 사건의 본류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많았다라고 한겨레 동거래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31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겨레 신문사 기자들 자신도 김만배와 언론 간의 유착 동거래 의혹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이유는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사건이기 때문에 이재명만 파면 되는 거지 굳이 언론사와의 동거래는 굳이 생각하지 않았다. 주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한겨레 신문사 기자들이 실토한 본인들의 진술 내용이었습니다. 네, 뭐 이런 지경이었으니 네, 지난 대선이 온전하게 치러지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온통 대장동 대선으로 이재명 후보를 맹비난하고 돌팔매질하고 했었던 것이 바로 한국의 진보였고 진보 언론의 중심에 있었던 한겨레가 이렇게 자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정당 쪽에서는 정의당이 거기 돌팔매에 앞장에 섰었지요. 뭐라고 했었는가요? 무슨 설계한 자가 범인이라고 하면서 당시 심상정 후보가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에게 돌팔매질을 던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촛불 시민들이 특히 당황하고 힘들고 흔들렸을 시기가 지난 대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기어코 2024년 5월 15일 한겨레는 이렇게 밝힙니다. 35살 한겨레가 다시 뜹니다. 국민적인 염원을 안고 창간했었던 한겨레의 창간 35주년을 맞아서 한겨레가 이렇게 밝힙니다. 창간 35주년을 맞은 한겨레가 신뢰를 회복하고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섭니다. 1번 윤리 보도 신뢰 회복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석진환 씨의 이 동거래 사건은 윤리 사건에 국한한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022년 대선 0.73% 패배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었다. 거기에 한국 진보가 기여하였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윤리 문제에 국한할 수 없다. 이것이 저의 입장인데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법조 보도 달라집니다. 라고 이제 한겨레 스스로가 밝힌 내용입니다. 한국 언론은 그동안 검찰 수사에 대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과잉 보도를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이 규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한겨레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장동 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웠던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한겨레부터 변화하겠습니다. 우선 검찰 수사 단계 보도를 줄이고 법원 재판 중심 보도를 강화하겠습니다라고 한겨레가 다시 선언을 하였는데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와서 한겨레가 과연 변했냐? 법조 보도의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타자화한 말입니다. 검찰에서 그 피의 사실을 흘리죠.
주로는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피의 사실을 흘리면 그 흘린 피의 사실을 언론이 받아 쓰는 내용이 무슨 서울중앙지검 무슨 뭐 홍길동 무슨 검사에 의하면이 아닙니다. 대부분 검찰발 기사들은 이렇게 전해진다, 이렇게 알려졌다라고 하는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는 기사를 무한 반복하는 것이 한국 법조 언론 기사의 핵심이고, 그러면 이제 시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근데 한겨레도 매우 안타깝게 35주년을 맞은 한겨레의 약속에 불구하고 지금도 한겨레는 알려졌다, 전해진다라고 하는 주어가 없는 법조 기사를 지금도 양산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를 믿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저 역시 한겨레를 가장 사랑했었던 때문에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가 한겨레 신문의 보도 내용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한겨레 신문을 세상에 조금 더 보도를 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었는데, 그런 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금 한겨레의 태도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022년 대선 불과 0.73% 패배의 비밀, 25만 명만 더 이재명 후보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했으면 대선 결과는 전혀 다르게 바뀌었을 텐데, 불과 0.73%, 1% 되지 않았던 패배의 비밀은 정작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에게 돈을 받은 것은 언론이 그렇게까지 공격했었던 이재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진보 언론의 주춧돌 중심이었었던 한겨레 신문사 고위 간부가 무려 9억 원의 거금을 김만배 씨에게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던 칼럼의 논조가 한겨레 신문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그것이 우리 촛불 시민들에게 좌절감과 패배감을 안겨주었던 2022년 대선 패배의 결과였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매우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한국 진보를 바로잡고 리셋하고 개념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선거 역시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혼탁하게 만들고 역대 무슨 최대의 무슨 비호감 대선 이런 식의 프레임들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특히 진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언론을 포함해서 다시 우리가 상기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좀 무겁고 좀 마음 아픈 내용이었지만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다면 지금 구독해 주시면 더욱더 양질의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